루이비통 가방을 사면서 루이비통 주식을 사고, 아이폰을 사면서 애플 주식을 사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서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고 말을 하곤 하죠.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녀들 사교육을 시키면서 사교육 회사에 투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은 저는 그냥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회사에 투자를 추천한다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대성과 청담러닝이라는 두 개 회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랄프 웬저라는 투자자가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인데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런 디지털 대성과 청담러닝과 같은 기업이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작지만 강한 기업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는 주 고객층이 고등학생들, 재수생들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우리 독서 클럽, 그 독서 논술 학원이죠. 이걸 운영하고 있고 강남대성 학원과 같은 유명한 오프라인 학원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담러닝 같은 경우는 주 고객층이 초등학생, 영유아 학생들입니다.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영어 학원, 그러니까 청담어 학원과 에이프릴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주로 돈을 벌고 있고 또 자회사인 CMS 에듀를 통해서 수학 학원을 운영하면서 또 돈을 벌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2021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2천억 정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두 회사 모두 300억 정도 수준을 기록했어요. 매출액이 2천억이니까 영업이익률이 10%를 훌쩍 넘는 수준인 거죠. 15% 전후의 영업이익률을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두 회사 모두 200억 정도 수준을 기록을 했어요. 매출액 대비로 보면 대략 한 매출액의 10% 정도가 순이익이 나온 셈이죠. 그러니까 ROS, Return on Sales가 대략 한 10%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 ROS, Return on Sales는 가장 중요한 지표, ROE를 구성하는 지표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200억 정도의 순이익이니까 시가총액 2,500억과 비교를 해보면 PER은 대략 한 12배에서 13배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현재 이 두 개 기업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업의 대표적인 수치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 기업들이 지금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되겠는데 이것만 봐도 적당히 괜찮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만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저출산이라는 너무 명확한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이죠. 이 두 개 회사가 저출산이라는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 매출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Q 곱하기 P이잖아요. 수량 곱하기 가격인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개 회사가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수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가격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새로운 매출처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디지털 대성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고등학생들 대상 인강시장은 기존에 이제 4개 업체로 과점화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메가스터디가 가장 앞서 있고 뒤이어서 디지털 대성, 그리고 이투스, 스카이에듀 이렇게 4개 회사로 과점화되었던 시장이었는데 이 4개 회사가 이제 점차 2개 회사로 재편이 되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투스와 스카이에듀는 역성장을 하면서 조금씩 시장에서 물러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전체 시장 규모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디지털 대성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마켓 쉐어를 늘려갈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전체 시장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은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응시하는 이 고등학생들의 숫자는 2030년 정도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을 전망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수강료 부분입니다. 디지털 대성은 대성마이맥이라는 인터넷 강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대성 마이맥의 패스 가격이 2019년에 한 20만 원에서 2021년에 대략 한 30만 원 정도 수준으로 3년에 10만 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가격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메가스터디에 비해서 여전히 이 패스 가격이 많이 저렴한 상황이고요. 메가스터디는 제가 50만 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기존 4파전에서 2파전 양상으로 재배치되면서 또 이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더 충분히 생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독서 논술 클럽인 한우리의 성장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특히나 이제 그 스마트폰 같은 영향으로 이제 독해력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뉴스도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한우리 독서 논술 클럽의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디지털 대성이었고요. 청담러닝은 어떨까요? 청담러닝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청담러닝의 주 고객층은 초등학생들, 영유아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저출산의 여파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청담러닝에는 다른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초등학생, 영유아 학생들의 이 학원 시장은 상대적으로 그 대형화 그리고 인터넷화가 덜 되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흐름은 점점 더 대형화, 프랜차이즈화, 온라인화가 더욱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청담러닝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점유율을 늘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브랜드 가치이잖아요. 이 브랜드 가치는 이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청담어학원, 에이프릴어학원, 그리고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CMS 에듀는 업계 내에서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서울과학고 입학한 학생들의 50%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제 CMS 에듀 학원 출신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브랜드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초등학교 영유아 초등학생 영유아 학생들의 그 사교육 시장이 점점 대형화될수록 청담러닝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화도 이 청담러닝의 대표이사가 온라인화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먼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도입을 했는데요. 조만간 이제 청담러닝과 CMS 에듀가 합병을 해서 크레버스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을 하게 될 예정인데, 이 크레버스라는 이름도 메타버스에서 차용을 했을 만큼 온라인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코딩 교육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또 최근에 개발자가 부족하다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에 맞춰서 이제 코딩 교육의 중요성도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 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코딩 교육을 의무화한다고 해서 이 코딩 교육을 모두 이제 공교육만으로 커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준비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코딩 교육에서는 더더욱 사교육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또 청담러닝, 앞으로 이제 합병하게 될 크레버스의 역할이 매우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왜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향후 3년에서 5년 혹은 그 전후 기간 동안은 디지털 대성과 청담러닝이 왜 어떻게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한 10년 이후의 기간 동안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런 중장기적인 시간 동안은 이 두 개 회사가 지금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런 회사들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함께 동행하면서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이 나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함께 동행하면서 마음 편하게 함께 성장하는 것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디지털 대성과 청담러닝 모두 해외 진출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은 변수가 워낙 많아서 아직은 이제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진출, 특히 이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좀 실패 가능성도 꽤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 회사가 베트남과 중국으로 계속 해외 진출을 시도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고 가시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본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추가 옵션으로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K-팝, K-드라마, K-반도체, K-배터리, K-라면 과 같이 최근 오랜 기간 동안 돌아가면서 K-시리즈들이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K-사교육이라는 말도 등장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들의 손길에 파이낸셜 인디펜던스의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